서남권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시승식을 통해 첫 선을 보였습니다. 개통식은 오는 6일에 열립니다. 전국대회에서 뛰어난 성적을 거둔 영암군 민속씨름단이 올해 말로 예정된 운영기간 만료를 앞두고 존폐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광주 지역 농민단체들이 도시라는 이유로 각종 농업 지원 정책에서 소외받고 있다며 전국 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농민수당 도입을 추진하고 나섰습니다. 목포에서 전해드립니다. 국내에서 가장 긴 목포 해상 케이블카가 오는 6일 공식 개통을 앞두고 시승식을 열었습니다. 다도해의 비경과 미항 목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의 매력을 함께 확인해 보시죠. 최정민 기자입니다. 유달산과 다도해의 관문인 고화도로에 있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창밖으로 다도해의 비경과 기암괴석이 그림처럼 펼쳐집니다. 100년 전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목포항 일대를 내려다보며 바다를 가로지릅니다. 이쪽 봐, 저가게죠. 저거. 보이죠? 저 자유롭게 보이네. 해상 구간만 820m인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총 길이가 3.23km로 국내 최장 규모를 자랑합니다. 10인승 규모의 탑승차 55대 가운데 15대는 바닥을 볼 수 있도록 투명하게 만들어졌습니다. 155m 상공에서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케이블카에 몸을 맡기면 짜릿한 스릴과 감동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발로 걷지 못하는 그런 그 길을 우리가 케이블카 타고 오면서 보니까 좋고, 잠시 그 비행기 기름 만난 것처럼 잠깐 또 스톱을 해주네요. 그러니까 거기서 더 재밌고.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천사대교, 목포 문화재 거리 등과 함께 서남권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남개발공사는 목포 해상 케이블카 개통에 맞춰 영암 국제자동차 경주장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에 나섰습니다. 오는 6일 개통식을 앞둔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됩니다. KBS 뉴스 최정민입니다. 제14호 태풍 링링이 북상하는 가운데 전남도가 태풍 비상 대비에 돌입했습니다. 전남도는 태풍 링링이 서해안을 지날 경우 목포와 신안 앞바다를 지나고 전남이 태풍의 오른쪽에 위치해 피해가 커질 수 있다며 시군과 협력해 피해 최소화에 나섰다고 밝혔습니다. 전남도는 또 불필요한 외출을 자제하고 양식장과 농작물 파손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서남권의 대부분 기업들이 올 추석 연휴 기간 평균 4일을 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목포 상공회의소가 추석을 앞두고 서남권 지역 주요 제조업 70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법정 휴일인 4일 동안만 휴무하는 기업이 전체 91%를 차지했으며 나머지는 3일 또는 6일 동안 휴무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추석 상여금은 응답업체 47%가 지급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고, 상여금은 정규 상여금 형태로 최대 100% 선에서 정액으로는 평균 28만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올해로 창단 3년차를 맞은 영암군 씨름단은 14번이나 장사를 배출할 정도로 명문팀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씨름단 유지를 두고 영암군과 군의회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손준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연습 경기에 나선 선수들이 모래판 위에서 삿발을 붙잡고 일어섭니다. 경기가 시작되자 상대를 힘껏 들고 다리를 걸면서 밀어붙입니다. 지난 2017년 1월 창단해 천하장사 등 14번이나 장사를 배출하면서 국내 최고의 씨름단으로 자리매김한 영암군 씨름단. 하지만 최근 씨름단 존속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창단 당시 군의회에서 제정한 씨름단 운영 조례안에는 씨름단을 3년, 즉 올해 말까지만 운영하기로 명시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영암군은 전국체전 출전과 민속씨름 리그 출범으로 지원금을 확보했고, 또 씨름단 운영으로 농수특산물 등을 홍보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을 통해 씨름단 운영을 더 연장할 방침입니다. 물론 예산은 들어가지만 우리 씨름단을 통해서 우리 농수산물이나 우리 영암군을 이렇게 전국에 홍보한다면 많은 지역에 좋은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군의회 일부 의원들은 당초 묵시적으로 합의했던 예산 10억 원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면서 반대 입장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씨름단을 맨 처음에 만들 때나 또 지금 연장 여부를 결정하는 이 시점에서 여전히 국민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매우 소홀합니다. 이런 가운데 선수단은 2주도 채 남지 않은 추석 장사 대회를 위해 훈련에 매진하고 있지만 사기가 떨어질까 걱정입니다.
우리 선수들이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팀에서 훈련을 하고 싶고 창단 3년 만에 전국 최고의 씨름단으로 자리 잡은 영암군 민속씨름단. 영암군의회는 오는 19일 씨름단 운영조례 개정에 대해 심의를 하고 임시회에서 결정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손준수입니다. 해마다 들쑥날쑥한 농산물 가격 때문에 농민들은 안정적인 소득을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전남 지역 시군에서 농민들에게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농민수당 지급을 시작하면서 광주에서도 수당 도입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김혜린 기자입니다. 부추 농사를 짓는 김판철 씨. 쪼그려 앉은 채 꼬박 8시간을 일해 하루 평균 300박스 정도를 수확하지만 소득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틀 전 4kg에 1,200원이던 부추 가격은 하루 사이 8,300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이게 가격이 너무 들쑥날쑥하니까 안정적인 생활을 하기 위해서 또 농민수당이라는 것을 도입해서 저희들 생활을 어느 정도 보존을 해줬으면 하는 생각에서 농민수당이 꼭 간절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벼농사를 짓는 김연식 씨는 수확이 끝나고 쌀값이 어느 선에서 형성될지 벌써부터 걱정입니다. 정부 매상 예를 들어서 한 단지에 한 5가마이 팔아 가버리고 나머지는 이제 시장에다 맡겨야 돼요. 시장에서 주는 대로 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현실을 보완하기 위해 농민들에게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을 지급하는 농민수당 도입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광역시 가운데 광주에서 가장 먼저 논의가 시작된 것은 농지 면적이 넓고 농민수도 29,800여 명에 달하기 때문입니다. 농민단체들은 농민수당 조례 제정을 위해 서명운동에 들어갔습니다. 그나마 농업 농촌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의 하나가 농민수당이지 않냐. 이것은 복지 정책이 아닌 농업 정책으로서의 농민수당만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부정수급 등 예상되는 문제들도 사전에 살펴야 한다고 말합니다. 광역시에 아무래도 도시 지역이 있다 보니까 부재지주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실소유주하고 실제 이제 경작자가 다른 문제들이 발생할 수가 있고. 올해 첫 농민수당을 지급한 해남에 이어 광역시 가운데 광주시가 가장 먼저 농민수당을 도입할지 주목됩니다. KBS 뉴스 김혜린입니다. 전남도가 추석 연휴 기간 고병원성 AI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구제역 유입 방지를 위해 축산농장 일제 청소 등 차단 방역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여름 휴가철 이후인 지난달 말 양돈 농장 539곳을 대상으로 일제 청소독과 방역 점검을 마쳤고 추석 명절 전후인 10일과 17일에는 축사와 관계시설을 대상으로 일제 소독을 다시 한번 실시할 예정입니다. 전남도는 또 주요 교통시설 이용 귀성객을 대상으로 대국민 방역협조 사항 등 방역 캠페인을 펼칠 예정입니다. 성차별을 주제로 한 단편 영화를 중학교 도덕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보여준 교사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경찰은 이 영화의 일부 장면과 대사에서 학생들이 받은 불쾌감을 고려했는데 논란이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프랑스 단편 영화를 성평등 수업 시간에 보여준 중학교 교사 배이상원 씨. 경찰은 오늘 배이 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습니다. 경찰은 교육 목적으로 영화를 보여줬더라도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영화를 본 뒤 성적 수치심을 느끼거나 불쾌했다는 학생들의 주장을 고려한 판단입니다. 배이 씨는 이런 판단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학생이 불편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소통하지 못한 미흡함이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을 이렇게 성희롱이라고 동일시해서 경찰의 성희롱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교육청의 행태가 너무나 저는 충격스럽고. 문제가 된 영화에는 윗옷을 입지 않은 여성의 모습과 여성들이 남성을 성희롱하거나 추행하는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겪는 성폭력 문제의 심각성을 남성들에게도 알려주기 위한 장면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일부 학생들이 이 영화를 본 뒤 문제를 제기한 데다 어린 학생들이 보기에 부적절한 영상이었다고 판단해 해당 교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하지만 여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교육청의 판단에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면서 최종 판단은 법원에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KBS 뉴스 김호입니다. 중학생 딸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의붓 아버지와 친모에게 무기징역이 구형됐습니다.
검찰은 의붓딸 살해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의붓 아버지 31살 김모 씨와 친모 39살 유모 씨에게 죄질이 극히 나빠 사회에서 장기간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 구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목포였습니다.